자, 우리가 지금 관리회계 중에서도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기 특수 의사결정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무엇을 했냐면, 자, 특별 주문이 있을 때 그때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것인가 하는 여부, 자, 그것을 우리가 먼저 했고요. 두 번째 한 것은, 자, 그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가 또는 외부 구입할 것인가 하는 이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특수 의사결정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 생산 라인의 폐쇄 그리고 유지, 폐쇄 또는 유지가 되겠죠. 생산 라인을 폐쇄할 것인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생산 라인의 폐쇄, 유지 결정, 자, 이 부분에 대한 개요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 여러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그 생산 라인들 중에서 그 생산 라인들이 모두가 다 수익성이 다 좋으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생산 라인 중에 일부의 생산 라인이 만약에 수익성이 아주 낮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수익성이 낮은 그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서 그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있던 여러 가지 자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원을 수익성이 높은 생산 라인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 자, 기업 전체의 수익성은 더 향상될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럴 때 그 기업의 경영자는 수익성이 낮은 생산 라인을 폐쇄할 것인가 여부를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 수익성이 낮은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당연히 기업 전체의 수익성은 더 높아지겠지.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이때 우리가 그러면 생산 라인, 수익성이 낮은 그 생산 라인을 폐쇄하게 되면 그 폐쇄로 인해서 기업 전체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보냐? 자, 그 생산 라인으로 인한 매출, 그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겠죠. 자, 그 매출은 어떻게 될까? 자, 그 매출은,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함으로써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판매 가격이 뭐 일정 기간 동안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판매량이 제로라면 매출액도 제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판매량이 Q1, 이걸 만약 우리가 100개라고 생각을 해봐요. 판매량이 100개면 그때 매출액은 100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개당 판매 가격은 1원이라는 거죠. 그죠? 100개를 판매했는데 매출액이 100원이 나왔다. 이 말은 한 개당 판매 가격은 1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자, 이런, 자, 직선식이 나올 것이다. 직선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생산 라인이 만약에 수익성이 낮아서 폐쇄하게 된다면 아예 판매 자체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폐쇄하게 되면 아예 판매 자체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조업도가 0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 라인을 폐쇄하면 조업도가 아예 0이 돼버린다. 그러면 매출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원이었던 매출액이 폐쇄됨으로써 아예 매출액이 0이 돼버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매출액은 아예 0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변동 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 원가. 변동 원가. 자, 변동 원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변동 원가는 자, 한 개당 변동 원가 곱하기 자, Q, 조업도, 판매량 또는 생산량 이렇게 나올 겁니다. 판매량 또는 생산량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그러면은 이 변동 원가는 일정 기간 동안 이 한 개당 변동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보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 Q가 생산량 또는 판매량, 즉 조업도입니다. 자, 이 세로축이 이제 변동 원가예요. 자, 조업도가 0이면 변동 원가도 0입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업도가 만약에 Q1이면, 조업도가 Q1이면, 만약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자, 100개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럴 때, 자, 변동 원가가 120원이더라. 그러면 한 개당 변동 원가는 1.2원이라는 거죠. 1.2원 곱하기 100개 하니까 변동 원가가 120원 나오는 거겠죠. 그죠? 자, 1.2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이 변동 원가도 이렇게 직선의 함수, 선형 함수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생산 라인이 수익성이 낮아서 폐쇄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이 변동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100개 생산 판매하고 있던 것이 아예 폐쇄가 되면 조업도가 아예 0이 돼 버리겠죠. 자, 그러면은 변동 원가는 어떻게 될까? 원래 120원 변동 원가가 발생하고 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아예 변동 원가도 0이 돼 버린다 이겁니다. 즉 변동 원가는 절감된다 이겁니다. 이 생산 라인으로 인해서 변동 원가는 절감되겠죠. 자, 보면은 자, 매출액은 감소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면 공원이익에는 마이너스의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변동 원가가 절감되면 원가가 절감되는 거니까 공원이익에는 플러스의 효과를 미치는 거예요. 원가가 절감되는 거니까요. 자, 이 매출액과 변동 원가는 이렇게 생산 라인이 폐쇄됨으로써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자, 이 생산 라인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이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회피 가능한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회피 가능 원가. 회피 가능 원가. 자, 이렇게 불러요. 회피 가능 원가.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동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폐쇄하게 되면 당연히 회피할 수 있는 원가가 되는 겁니다. 변동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변동 원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고정 원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고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변동 원가하고는 그러니까 이 원가가 발생하는 그 형태가 다르죠. 원가 행태가 다르다 이겁니다. 자, 이 고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업도가 0이라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0원의 원가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이겁니다. 조업도가 0일 때도 10원의 고정 원가가 발생합니다. 조업도가 Q1일 때도 10원의 고정 원가가 발생합니다. 즉 원가가 고정되어 있다.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조업도에 상관없이. 자, 이게 고정 원가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생산 라인이 수익성이 낮아서 폐쇄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이 고정 원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생산 라인을 폐쇄하게 된다면
이 고정원가는 어떻게 될까? 자, 고정원가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자, 이 생산 라인을 폐쇄하게 될 때, 자, 아예 이 생산 라인을 폐쇄함으로써 고정 원가도 아예 소멸돼 버리는,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생산 라인을 폐쇄함으로써 고정 원가 자체도 아예 소멸돼 버린다. 소멸돼 버린다는 것은 고정 원가가 0이 돼 버린다 이건 말이야. 0이 돼 버린다. 소멸돼 버린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정 원가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회피 가능한 고정 원가가 됩니다. 회피 가능한 고정 원가. 생산 라인을 폐쇄하니까 이 고정 원가는 아예 소멸되더라. 아예 없어지더라. 그러면 이 고정 원가는 회피 가능한 고정 원가입니다. 회피 가능한 고정 원가. 자, 그러면 회피 가능한 고정 원가. 자, 먼저 우리가 회피 가능한 고정 원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생산 라인을 폐쇄했지만 그 기계 장치라든지 그 생산 라인이 있던 기계 장치 또는 공장 그거는 또 그대로 있겠죠. 근데 그것을 아예 생산 라인을 폐쇄함으로써 아예 매각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생산 라인의 관리자를 아예 해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서 그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던 고정 원가 자체가 아예 소멸돼 버리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회피 가능한 고정 원가. 자, 그런데 고정 원가는 자,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고정 원가는 조업도가 0이라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고정 원가는 어떤 경우냐? 생산 라인을 폐쇄해도 이 고정 원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 자, 생산 라인을 폐쇄해서 조업도가 0이 되어도 자, 일정한 고정적인 고정 원가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 발생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당연히 회피할 수 없는 고정 원가가 되겠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고정 원가.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자, 설비 또는 공장을 폐쇄했다는 것이 이제 생산은 중단했지만 그 설비나 공장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경우예요. 생산은 하지 않지만 공장과 설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자,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그 용도를 다른 것으로 용도를 전환시키는 경우. 자, 이거는 공장과 설비는 그대로 있잖아요. 매각해버리는 게 아니죠.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용도를 전환한다. 유지하면서 용도를 전환한다. 이런 경우 또는 자, 이 생산 라인에 있던 그 공장 관리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하면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경우죠. 전환시키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고정 원가가 소멸할 리가 없죠. 당연히 회피 불가능한 고정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고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폐쇄하더라도 계속 유지되어서 회피할 수 없는 고정 원가가 있고, 자, 고정 원가 중에서는 회피 가능한 소멸해 버리는 그런 고정 원가가 있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폐쇄할 때는 이 두 가지 고정 원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 라인의 폐쇄 유지 결정의 방법을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공장에 TV 생산 라인이 있고 노트북 생산 라인이 있고 세탁기 생산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TV에서 100원, 노트북에서 200원, 세탁기에서 300원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판매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계 매출액이 60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변동원가. 변동원가는 TV 라인에서 120원의 변동원가, 다음에 노트북에서 150원, 세탁기에서 200원의 변동원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전체적으로는 470원의 변동원가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원이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TV 라인에서는 공원이익이 마이너스 20원이 되겠죠.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공원이익이. 노트북은 50원, 세탁기는 100원 이렇게 이익이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장 전체의 공원이익은 13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고정원가죠. 고정원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 폐쇄가 되면 아예 소멸할 수 있는 원가. 고정원가.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회피할 수 없는 고정원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니까, 자, TV 라인에서는 10원, 다음에 노트북에서는 20원, 세탁기에서는 30원만큼의 회피할 수 있는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있더라. 그래서 합계 60원의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피 불가능한 고정원가, 즉 폐쇄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고정원가. 고정원가가 각각 라인에서 다 5원씩의 고정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15원의 고정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원가는 총 얼마입니까? 지금 75원의 고정원가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을 보니까 TV 라인에서는 영업이익이 35원만큼의 손실이 나고 있고, 노트북에서는 25원, 세탁기에서는 65원. 그래서 합계 55원만큼의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트북과 세탁기의 생산 라인에서는 자, 이익이 발생하고 있죠. 공원이익도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정이익을 빼더라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TV 라인에서는 아예 공원이익에서부터 벌써 손실이 나고 있고, 당연히 영업이익에서 당연히 손실이 나죠. 수익성이 낮은 생산 라인이 TV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이 TV 라인을 이제 폐쇄를 이제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폐쇄하려고 한다. 자, 그럼 이 TV 라인을 폐쇄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폐쇄하게 되면 이 매출액은 아예 이제 0이 돼 버리겠죠. 그죠? 변동원가도 아예 0이 돼 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폐쇄가 되면 매출액은 이제 500원으로 100원만큼 이제 줄어들죠. 그런데 매출액만 줄는 게 아니라 원가도 줄어든다. 변동원가도 줄어들어서 변동원가 합계가 원래 470원이었는데 350원으로 변동원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원이익은 얼마가 발생하냐? 이제 150원만큼의 공원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이익은 오히려 더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 자, 10원만큼 있습니다. 자, 생산 라인을 폐쇄했기 때문에 이 고정원가는 생산 라인을 폐쇄함으로써 아예 이 고정원가는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회사 전체의 고정원가는 얼마입니까? 20원, 30원이니까 자, 50원만큼의 고정원가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회피 불가능한 고정원가. 회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TV 생산 라인을 폐쇄하더라도 이 고정원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전체의 고정원가 보면 이 15원이 그대로 발생할 겁니다.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고정원가는 65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은 85원이 되겠죠. 85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 경우는 지금 현재의 상태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생산 라인, TV 라인을 폐쇄했을 때의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증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분. 자, 보면 매출액은 100원만큼 매출액이 줄었어요. 그런데 변동원가도 120원만큼 줄었죠.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원가가 줄었기 때문에 공원이익에서는 플러스의 효과가 이제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원이익은 여기 보시면 공원이익은 20원만큼 공원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정원가를 보면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 아예 고정원가가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 10원이 있기 때문에 고정원가는 이제 10원이 줄었습니다. 회피 불가능한 고정원가는 회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분이 제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30원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두 가지 왼쪽에 이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했을 때의 효과, 영업이익하고 생산 라인을 폐쇄했을 때, TV 라인을 폐쇄했을 때의 이 효과, 영업이익하고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더 큰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접근법을 우리가 총액접근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총액접근법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보면 이 붉은색으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은 뭡니까? 매출액의 증분, 변동원가의 증분. 이때 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의 증분도 있지만 당연히 마이너스의 증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증분을 가운데 이 붉은 글씨는 증분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증분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산 라인을 폐쇄할 것인가 또는 유지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증분접근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총액접근법적인 그런 접근 방법도 있고 증분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증분접근법도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관리회계에서 단기 특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공부한다? 증분접근법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겁니다. 증분접근법을 가지고. 근데 이런 간단한 예시는 총액접근법으로 해서 비교를 해도 사실 충분히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나오면 총액접근법으로 하면 일일이 또 계산을 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증분접근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의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증분접근법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관리회계 시간에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증분접근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자, 증분수익을 먼저 봅니다. 증분수익. 증분수익은 뭡니까? 이 생산 라인을 폐쇄함으로써 플러스의 증분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의 증분수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익이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자, 증분수익을 먼저 우리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증분원가. 자, 원가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원가가 절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절감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를 우리가 분석해서 이 증분수익에서 증분원가를 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증분이익을 구할 수 있다. 즉 증분이익이니까 자, 이 증분이익이 0보다 크다는 말은 이익이 더 증가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증분이익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오히려 이익이 더 감소한다. 그러면 이익이 감소하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증분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증분수익에서는 우리가 먼저 뭘 본다?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봤죠.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일단 그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던 매출액이 감소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걸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증분원가. 원가에서는 자, 뭘 봅니까? 그 생산 라인을 폐쇄하게 되면 그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던 변동 원가도 발생하지 않게 되죠. 즉 변동 원가가 절감되게 됩니다. 즉 회피할 수 있게 된다. 회피 가능한 원가다. 변동 원가는 회피 가능한 원가예요.
자, 그래서 변동 원가의 절감, 즉 회피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간단한 예시에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지만 생산 라인을 폐쇄할 경우에 고정원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발생하는 고정원가가 있고 아예 소멸돼 버리는 고정원가가 있다. 자, 그러면 생산 라인을 폐쇄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예 소멸돼 버리는 고정원가, 즉 절감되는 고정원가를 우리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증분 원가이기 때문에. 자, 원가에서 변동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정원가의 절감, 즉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얼마인가, 이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간단한 예시에서는 요 1번, 요 3번, 4번 요것만 보면 됐습니다. 됐는데, 자,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볼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그 생산 라인이 없어지는 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있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자원들을 수익성이 높은 자원들의 생산 라인에 더 집중해서 더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낮은 생산 라인을 폐쇄함으로써 수익성이 높은 생산 라인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왜? 자원을 더 집중해서 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원래 높았던 생산 라인에서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매출액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 생산 라인에 매출액이 증가되는 이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생산 라인을 폐쇄함으로써 다른 생산 라인에 더 집중 자원을 투입해서 타 생산 라인의 매출액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것도 바로 이 증분 수익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왜? 수익이 증가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타 생산 라인에 매출액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뭘 말하냐? 매출액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매량의 증가를 말하게 돼요. 판매량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고, 자, 판매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냐? 그에 따른 변동 원가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판매가 증가하려면 당연히 생산을 해야 판매를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판매량의 증가는 생산량의 증가를 당연히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변동 원가의 증가도 당연히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 생산 라인에 변동 원가가 증가되는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뭘 산출한다? 증분이익이 산출되고 그 증분이익이 0보다 크다면 그럼 이익이 더 증가하는 거죠.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라인을 폐쇄해야 되겠죠. 그죠?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그 생산 라인을 폐쇄함으로써 매출액 감소, 변동원가의 절감. 그것은 결국 그 생산 라인의 공원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폐쇄되는 그 생산 라인의 공원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거하고 동그라미 5번 요거는 뭡니까? 다른 생산 라인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변동원가도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다른 생산 라인의 공원이익의 증가를 말합니다. 다른 생산 라인의 공원이익의 증가. 그래서 생산 라인을 폐쇄하게 되면 그 생산 라인에서는 폐쇄한 생산 라인의 공원이익은
없어지는 반면에 상실되는 반면에 다른 생산 라인에서의 공원이익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은 한 가지는 자 절감되는 고정원가까지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절감되는 고정원가까지 같이 본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생산 라인의 폐쇄 유지 결정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생산 라인의 폐쇄 유지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생산 라인의 폐쇄 유지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는 이렇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핸드폰, TV, 세탁기 등 자, 3개의 생산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핸드폰 생산 라인은 매출액 10만 원, 변동원가 6만 원, 공원이익 4만 원, 고정원가 2만 원, 그래서 영업이익 2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죠. TV는 25만 원, 12만 5천 원 해서 공원이익이 12만 5천 원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고정원가는 7만 5천 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5만 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하고 TV 라인은 다 지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세탁기 라인을 한번 보세요. 매출액이 15만 원, 변동원가가 12만 원 해서 공원이익은 3만 원 공원이익 나고 있는데 고정원가가 4만 5천 원이에요. 공원이익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만 5천 원만큼의 자, 손실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보면 세탁기의 생산 라인이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오죠.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그래서 자, 회사의 경영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 세탁기 생산 부문을 폐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4만 5천 원.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냐? 세탁기 생산 부문을 폐쇄할 경우에도 자, 고정원가가 아까 4만 5천 원이었죠. 고정원가 4만 5천 원 중에서 설비 감가상각비 2만 5천 원은 계속 발생한다고 한다. 자, 세탁기 생산 부문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4만 5천 원의 고정원가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있고 하나는 회피가 안 되는 회피 불능 원가가 있다. 회피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설비 감가상각비는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생산 라인은 폐쇄하지만 그 설비는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가상각비가 그대로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자, 2만 5천 원의 회피 불능 원가가 있다. 4만 5천 원 중에서 그러면 회피할 수 있는 고정원가는 얼마라는 이야기다? 2만 원이라는 이야기다. 즉, 이 생산 라인을 폐쇄하게 되면 고정원가 4만 5천 원 중에서 2만 원만큼은 고정원가가 제로가 된다. 고정원가가 절감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먼저 증분 수익을 봐야죠. 그 다음에 증분 원가를 봐야 되죠. 증분 수익에서 증분 원가를 빼면 증분 이익이 나옵니다. 자, 이걸 같이 한번 차례대로 보자 이거예요. 증분 수익의 첫 번째, 자, 그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매출액이 일단 감소하겠죠. 그죠? 자, 15만 원의 매출액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타 생산 라인의 매출액 증가. 자, 이 예제에서 타 생산 라인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분 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분 원가를 보면 자, 생산 라인을 폐쇄하게 되면 일단 변동 원가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변동 원가의 절감, 즉 회피 가능. 자, 이게 얼마냐?
변동원가가 원래 12만 원이 있었는데 그 12만 원의 원가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되죠. 자, 여기서 원가가 절감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제가 마이너스라고 해놓은 겁니다.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플러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는 절감된다, 줄어든다 하면 무조건 일단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정원가의 절감. 자, 고정원가가 절감된다는 것은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얼마냐 하는 것을 봐야 되죠. 자, 앞에서 우리 봤죠? 얼마였습니까?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만큼의 고정원가는 절감된다. 한마디로 감소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매출액이 증가하는 타 생산 라인의 변동원가 증가. 이것도 역시 이 문제, 이 예제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1번에 15만 원 매출액 감소, 3번에 12만 원의 변동원가 절감, 다음에 4번에 2만 원의 고정원가 절감. 자, 요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분 수익은 마이너스 자 15만 원입니다. 그죠? 증분 수익은 마이너스 15만 원. 증분 원가는 12만 원과 2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4만 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15만 원 빼기 마이너스 4만 원이니까 그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증분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증분 이익은 요건 14만 원이 아니고 14만 원이죠. 증분 이익은 마이너스 만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이런 조건에서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오히려 이익이 만 원만큼 줄어든다, 감소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생산 라인 폐쇄하면 오히려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생산 라인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자, 결정적으로 고정원가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고정원가가 완전히 다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로가 되는 것도 있고 제로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걸 같이 놓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세탁기 부분을 폐쇄를 해버린다면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겠는가?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이 지금 5만 5천 원이었는데 만 원만큼의 이익이 줄어서 4만 5천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탁기 생산 부문을 폐쇄할 경우에 TV 생산 부문의 매출액이 10% 증가한다. 자, 이 경우는 뭡니까? 세탁기 부문을 폐쇄했는데 그 자원을 이제 다른 부문에 투입을 함으로써 다른 부문이 이제 더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TV 생산 부문의 매출액이 10%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왔다 이겁니다. 다른 부문에 이제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TV 생산 부문의 매출액이 10%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다른 말이 문제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TV 생산 부분의 변동원가도 어떻게 된다? 변동원가도 10%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왜 그러냐? 자, 앞에서 봤지만 매출액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죠. 변동원가, 한 개당 변동원가 곱하기 자, 판매 수량. 여기서 판매 가격하고 한 개당 변동원가는 일정 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액이 10%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판매 수량이 10%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Q가 10% 증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10%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변동원가도 당연히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변동원가가 어떻다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당연히 여기서 변동원가도 10%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탁기 생산 부문에 자, 고정원가 45,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장 감독자 급여 2,000원 하고 공장 임대료 2만 원은 회피할 수 있다 이겁니다. 회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45,000원 중에서 22,000원은 회피할 수 있다. 45,000원 중에서 22,000원은 회피할 수 있는 고정원가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23,000원은 계속 유지되는 고정원가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고정원가가 22,000원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세탁기 생산 부문의 폐쇄 여부를 결정을 해보자. 자, 먼저 증분수익, 증분원가 빼서 증분이익을 구하는 자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자, 증분수익에서 일단 매출액의 감소. 세탁기 부문을 폐쇄하면 세탁기 부문의 매출액이 15만 원만큼 감소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타 생산 라인의 매출액 증가. 자, 아까 나왔죠? 세탁기 부문을 폐쇄했는데 TV 부문의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10% 증가해요. 그러면 자, TV 생산 부문의 매출액의 10%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25,000원만큼의 매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TV 생산 부문의 매출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를 보겠습니다. 증분 원가. 자, 세탁기 부분을 폐쇄하면 세탁기 부분의 변동원가는 제로가 되겠죠. 변동원가 절감 12만 원. 그 다음에 자, 고정원가 회피. 고정원가의 절감 얼마? 아까 문제에서 나왔죠. 22,000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매출액이 증가하는 타 생산 라인. 이 문제에서는 TV 생산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TV 생산 라인에 매출액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변동원가도 증가해야 됩니다. 그죠? 자, 10% 증가했습니다. 10% 증가했기 때문에 자, 이 변동원가도 역시 10% 증가한다. 그래서 변동원가는 12만 5천원만큼 변동원가가 증가한다 이겁니다. 매출액도 증가하고 변동원가도 증가하죠. 그렇죠? 결국은 25,000원에서 12,500원을 빼면 결국은 공원이익은 얼마만큼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이익이 12,500원만큼 공원이익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12,500원 맞나요? 25,000원. 그렇죠. 12,500원만큼의 공원이익이 증가한다. 이걸 묶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증분 수익은 마이너스 125,000원, 즉 125,000원만큼의 매출액이 감소한다. 증분 원가는 자, 마이너스 12만원, 마이너스 22,000원, 플러스 12,500원 하면 증분 원가는 자, 마이너스 129,000원, 9,5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원가가 절감되니까 결국은 영업이익에는 플러스의 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증분이익은 얼마가 나오냐? 자, 플러스 4,500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즉 증분이익이 0보다 크죠. 그럼 이 말은 이러한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4,500원만큼의 영업이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세탁기 부문을 폐쇄하게 되면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 거냐? 55,000원에서 4,500원만큼의 영업이익이 더 증가해서 59,500원의 영업이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자 이제 단기 특수 의사결정 중에서 생산 라인의 폐쇄 또는 유지 결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